그때 노 대통령이 뭘 했길래 국기문란이라는 소리를 썼을까요? 아니 탄핵은 그럴 때 하는 거다. 헌재에서는 그걸 이제 각하시켰으니까. 그렇구나. 그때 그 노무현 대통령이 국기문란이 아니란 얘기였죠. 그건. 열린우리당이 이길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싶다. 그 말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박근혜 대통령은 더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약 이 방송을 봤던 보수 지지자분들이 들으신다면은 이 똑같은 행위를 노무현 대통령이 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이미 답이 나올 거예요. 탄핵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아까 좀 전에 그 정호성 비서관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그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씨의 연결고리 또는 두 사람 사이를 살뜰히 챙겨주는 사람으로 정호성 씨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 거잖아요. 사람뿐만 아니고 그 인터뷰에 3인방? 3인방이 전부 그렇죠. 최순실 그렇긴 하죠. 신부분이었다. 근데 이거 보시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최순실 씨가 정윤회 씨하고 결혼해서 정윤회를 그 정치 시작하는 박근혜 의원 될 박근혜 후보에게 소개하잖아요. 그리고 그 정 씨가 문고리 3인방을 추천해요. 라인업한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은 문고리 3인방에게 늘 둘러싸여 있었잖아요. 그게 결국 최순실 씨에게 둘러싸여 있었던 거죠. 사실은 문고리 3인방은 박근혜의 사람이 아니고 최순실의 사람. 사람이다. 일종의 아까 말한 그 부속실의 몰래카메라 같은. 그러니까 이쯤에서 이 모든 그 전말을 가장 그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정윤회가 아닐까 싶어요. 그 정윤회 입을 열게 해야 되는데. 지금 입을 열어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인터뷰에는 뭐 크게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지가 않고. 그리고 정윤회 아버지의 인터뷰가 더 쇼킹했죠. 최순실 어머니 뭐죠? 거기 가서 노래 불렀다. 생신잔치 가서 박근혜가 노래 불렀다. 그리고 둘이 헤어진 것도 박근혜 대통령 뜻이었다. 그다음에 거기 인터뷰에 하나 보면 제가 요거를 이제 파헤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윤회는 초혼이고 최순실은 재혼이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아, 그래요? 네, 나오는데 정윤회 아버지 인터뷰에. 네. 그런데 최순실이 애를 하나 데려갔다는 표현이 나왔다. 데리고 사라져요. 왔다지. 예, 데리고 왔다. 예. 근데 그 애에 대해서 말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그 애가 누구냐? 지금 누가 추적하고 있겠죠. 기자가. 근데 지금 정유라는 96년생이라는 거 아니에요? 94년에 결혼했고 네. 96년에 정유라를 낳아서 지금 20살이다. 네. 라는 건데 그러면 그 애는 어디 있어? 최순실이 데려온 애는? 그러니까 지금 그 아이에 대한 이후 추적 보도가 없어요. 그 애가 정유라인지 아닌지도 확인이 안 되고. 그 애는 정유라일 수 없어요. 정유라는 왜냐면 아니고. 그때 이미 애를 하나 데려왔다 그랬으니까 나이로 쳐도 22살이 넘어야 되는 애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몇 살이었다는 기록은 그렇죠. 없어요. 훨씬 많이 먹었을 가능성도 있죠. 네. 그게 애가 아니고 동생일 수도 있겠구나. 그죠? 그 머리가 빨리 도세요. 자, 박원님 빨리 아주 막 나가시는구나. 뭔 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우리는 그냥. 근데 어쨌든 그건 인터뷰에 나온 내용이에요. 예. 이야기 너무 셌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그런 이야기를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그 정호성 이야기 다음에 조인근 이야기가 아까도 한 번 더 나왔었지 않습니까? 이분이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의 핵심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핵심인데 그건 행위를 한 핵심이 아니고 그렇죠, 덮어씌우려던 핵심인데 지금 사라져서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니 지금 어디 그 한국 금융공기업에 네. 이사지로 맞아요. 갔어요. 근데 출근을 안 했. 출근을 안 하고 있다 그러대.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 증언을 해주면은 박근혜 씨의 이 국기문란에 있어서의 핵심 증인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거기 본인이 이제 지인을 통해서 나온 그 언론 구절이 그거예요. 내가 최종적으로 쓴 연설문을 올리면 어디 가서 연설문이 바뀌어서 온다. 이상하게 바뀌어서 네. 온다. 그래서 괴로워했고 또 하나는 이정현이 홍보수석일 땐 그래도 견딜만 했는데 이정현이 나간 다음에 정말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지인들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정권 입장에서는 이 사람 입을 막아야 되는 저는 그게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뭐 탄핵이나 하야 이런 사유로 간다고 하면 조인근 자체가 아주 중요한 핵심일 수밖에 없잖아요. 논란 자체가 이렇게 연설문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한국증권금융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지금 출근을 안 하고 있다고 하니까 뭔가 이쪽에서 입막음용을 위해서 지금 따로 분리시켜 놓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있죠. 네. 좀 무섭네요. 김형욱 회고록, 김형욱. 예, 그렇죠. 또 생각이 나고요. 아유, 미치겠다. 그냥 생각이 난다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의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닭 사료 분쇄기? 네. 거기에 실제로 사람 시체를 갈아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당시에 네. 중정에서. 야, 씨. 이 사람들 도대체 뭐예요? 아니, 사람이 좀 어느 정도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놨더니 정말 무슨 그 악마들의 시대로 되돌리는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막 상상이 되는 네. 거죠. 물론 이제 상상이 앞서가니까요. 아니, 실제로 최근에 박근혜 정권 들어가지고 납득할 수 없는 자살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나중에 밝혀질 것 중에 저희들 방송에서 의혹을 제기할 만한 사건들이 제 기억에도 한 대여섯 건 있는데 그중에 최소한 한두 건은 이상은 언론에 알려지는 것과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탄가스. 네. 유병원. 네. 일단 유병원도 유병원이 있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안기부 직원이 그 뭐죠? 모닝인가 타고 예. 네, 그런 부탄가스. 것도 그다음에 있었고요. 그 경장 하나 또 자살했잖아요. 그리고 그분 성완종 게이트 성완종 씨도 사실은 좀 이상한 지점이 되게 많았었고 자살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최근에는 이제 그 조선일보의 며느리도 자살을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나 약간 소름 끼치네요. 자, 그럼 정치권 쪽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실제로 저는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정치인, 특히 대통령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본인이 사과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기세 싸움에서 확 밀리는데 야당의 공격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떤 상황들을 사과하거나 인정해버리면 내부 동요가 더 커지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사과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새누리당은 진짜 완전히 멘붕에 빠진 그런 느낌이거든요. 어떻게들 보세요? 앞으로 더 멘붕에 빠질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JTBC 보도는 그 연설문이나 뭐 홍보하기 위한 내용들이 흘러갔다였잖아요. 그런데 어제 JTBC 보도 훨씬 충격적이었잖아요. 군사 기밀까지도 사전에 최순실이 보고받았다는 거잖아요. 인사까지도. 그래서 민정수석, 구체적으로 민정수석까지. 그다음에 TV조선 보도는 어쨌든 3급 행정관과 청와대 공직자들이 최순실의 시중을 들고 막 정말 그 시녀와 공주 같은 그런 거고 표정 보셨죠. 그 화면에. 최순실 이렇게 당당한 표정이고 나머지는 비굴한 표정으로 이렇게 시중 드는. 근데 오늘은 뭐가 나올까? 그러네요. 네, 그리고 그 사회부 리포트, 사회부에서 미리 SNS에서 올린 거 보면 최순실이 만든 자회사가 지금 수십 개를 넘어서 그보다 훨씬 많다고 올라온 게 있고요. 이미 독일 신문에 14개를 더 발견했다는 거 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회사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복잡해지는 거죠. 돈의 흐름을 추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비자금 조성해서 비자금 빼돌린 그런 루트로 만든 페이퍼 컴퍼니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비자금 속에는 최순실의 비자금도 있을 수 있겠지만 최순실의 비자금이 아닌 비자금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스위스로 도망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밀 계좌의 천국이잖아요. 예. 국제적인 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위스는 그런 은밀한 돈들이 모여드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독일하고 국경도 접하고 있고 그거 하나 경계해야 될 요소인 것 같고 저는 새누리당의 지금 친박들 또 맹렬 친박들 강경 친박들이 지금 어떤 심정일까.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최경환, 서청원 그리고 조원진, 김진태, 예, 그러고 보니까 김태흠, 이장우 이런 자들이 어떤 심정일까? 이 과정에 좀 이상한 걸 제가 발견했어요. 예. 김진태는요. 부검, 백남기 선생 부검하라고 오늘 인터뷰를 했어요. 오늘 또? 예. 기자회견 했어요. 정론관에서. 그래갖고 그게 떠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서청원 의원 멘트가 하나도 안 나왔죠. 언론에 나온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네. 이장우 멘트 나온 거 보셨어요? 없어요. 김태흠 없죠. 없어요. 최경환 있었나요? 최경환은 이미 언론에 사라진 지가 오래됐고 그래서 저는 이자들의 지금 심정은 일제 패망을 마주한 친일 앞잡이들의 심정이 아닐까. 그렇잖아. 이게 뭔가 자기 보호막이 딱 가시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이 한순간 이게 다 무너져 내리는 이런 심정. 그러면요. 정말 멘붕인 거지. 그들은 최순실이 이랬다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뭐 부분적으로 모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전횡의 정도가 저 정도였다면 저건 모를 수가 없어요. 권력 내에서 그걸 아무리 은밀하게 통제하려고 해도 청와대 행정관들이 거기 드나들면서 시중을 두는 정도까지 갔다면 저거는 여권 내부에서 상당 정도는 소문이 나 있거나 알려진 사실이었을 거예요. 쉬쉬했을 뿐이지. 그러면 최순실의 줄을 대려고 그들도 애를 썼겠네요. 그랬겠죠. 그렇죠. 네. 안종범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 내각들 중에도 최순실 라인이 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이 되지 않습니까? 네, 문화체육관광부 쪽. 이거는 추측이 아니에요. 김종 차관 같은 경우는 그 인터뷰에 나왔어요, 아예. 김종 차관에게 들어온 그 인사청탁을 그 내용을 최순실에게 가져왔다, 그죠? 네. 뿐만 아니라 유진용 전 장관이 오늘 인터뷰를 어딘가 했는데 김기춘이 간별사가 돼가지고 1급 6명을 날렸다. 제가요, 대정부 질문에서 김종덕 문화부 장관에게 6명 사표 냈지? 사표 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1명이 구제받았어요. 그런데 그 1명이 한양대 출신이었어요. 그래갖고 요걸 그대로 물어봤어요. 사표 받았죠? 일괄 사표 받았다. 1명이 구제됐죠?
그 한 명이 어느 대 출신입니까? 그러니까 한양대요. 음. 거기까지 제가 질의한 적이 있어요. 그럼 한양대는 왜 문제가 됐냐? 김종 차관의 인맥이라는 거죠. 한양대. 거기가 한양대 출신이에요? 네. 이런 상황들로 미루어 봤을 때 권력 내부에서는 이게 꽤 알려진 사실이었을 거고 지금 이렇게 이 한번 본물이 터지니까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이 일파만파 본물처럼 터져 나오는 것도 그동안 이 입을 닫고 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입 닫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 지금 보면. 네. 저는 뭐가 더 나올지도 모른다. 근데 뭐가 더 나올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무서워. 진짜 무서운 소름 끼쳐. 네, 이런 거예요. 그 미르재단 어디까지 망가졌을까 이걸 생각하니까. 그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얘기한 거에 이거 10%도 안 된다. 그런 얘기 있죠. 네,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된다. 이런 얘기 했죠. 그리고 아무도 존경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대단한 줄 알았는데 이제 뭐 문체부 그 공직자들 대통령도 존경하지 않는다. 아니 문체부 공직자들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청와대 그 수석이나 비서관이라는 사람들이 제대로 말도 안 되는 최순실 앞에서 머리 조아리고 굽신굽신하고 거기에 줄대려 그러고 그걸 목격하면은 당연히 이 권력의 무게라는 거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예, 그 친박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정치적 위치에서 보면은 뭐 박근혜라는 사람을 존경하고 따라서 어떤 자발적인 어떤 존경심으로 움직였던 사람들이 아니고 박근혜 뒤에 있는 박정희 아우라를 빌어갖고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름하여서 저는 이제 기회주의자 이렇게 보는데 사실 전에 제가 우리 방송으로 수도 없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어요. 박근혜가 권력을 잃으면 가장 먼저 떠날 사람들이 박근혜에 가장 가까웠던 정치인들일 거라고 본다.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정말 멘붕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너무 빨리 실체가 까발려져서 자기들도 이렇게 아름아름으로 알고 있던 이야기들을 올 것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여기도 자기 스스로 여기서 잘못 맞대응했다가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박근혜를 호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요. 이 상황은 유승민 의원이 참 말을 잘했어요. 나라도 아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수가 총체적 위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를 포함하여 지금 상황은 보수가 집권하게 된 건 10년 진보에게 나라를 맡겨봤더니 나라가 너무 시끄럽다고 느낀 중간층이 이반했기 때문이잖아요. 그 판단이 뭐 잘잘못을 떠나서. 근데 지금 우리 보수는요. 민낯이 드러났는데 이 민낯이 너무 추악한 거예요. 그때 노 대통령이 뭘 했길래 국기문란이라는 소리를 썼을까요? 아니 탄핵은 그럴 때 하는 거다. 헌재에서는 그걸 이제 각하시켰으니까. 그렇구나. 그때 그 노무현 대통령이 국기문란이 아니란 얘기였죠. 그건. 열린우리당이 이길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싶다. 그 말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박근혜 대통령은 더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약 이 방송을 어떤 보수 지지자분들이 들으신다면은 이 똑같은 행위를 노무현 대통령이 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이미 답이 나올 거예요. 탄핵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아까 좀 전에 그 정호성 비서관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그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씨의 연결고리 또는 두 사람 사이를 살뜰히 챙겨주는 사람으로 정호성 씨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 거잖아요. 사람뿐만 아니고 그 인터뷰에 3인방? 3인방이 전부 최순실 그렇죠. 그렇긴 하죠. 신부분이었다. 근데 이거 보시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어머니 뭐죠? 거기 가서 노래 네. 불렀다. 생신잔치 가서 박근혜가 노래 불렀다. 그리고 둘이 헤어진 것도 박근혜 대통령 뜻이었다. 그다음에 거기 인터뷰에 하나 보면 제가 요거를 이제 파헤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윤회는 초혼이고 최순실은 재혼이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요? 네, 나오는데 정윤의 아버지 인터뷰에. 네. 그런데 최순실이 애를 하나 데려갔다는 표현이 나왔다. 데리고 사라져요. 왔다지. 예, 데리고 왔다. 예. 근데 그 애에 대해서 말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그 애가 누구냐? 지금 누가 추적하고 있겠죠. 기자가. 근데 지금 정유라는 96년생이라는 거 아니에요? 94년에 결혼했고 네. 96년에 정유라를 낳아서 지금 20살이다. 네. 라는 건데 그러면 그 애는 어디 있어? 최순실이 데려온 애는? 그러니까 지금 그 아이에 대한 이후 추적 보도가 없어요. 그 애가 최순실 씨가 정윤회 씨하고 결혼해서 정윤회를 그 정치 시작하는 박근혜 의원 될 박근혜 후보에게 소개하잖아요. 그리고 그 정 씨가 문고리 3인방을 추천해요. 라인업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은 문고리 3인방에게 늘 둘러싸여 있었잖아요. 그게 결국 최순실 씨에게 둘러싸여 있었던 거죠. 사실은 문고리 3인방은 박근혜의 사람이 아니고 최순실의 사람. 사람이다. 일종의 아까 말한 그 부속실의 몰래카메라 같은. 그러니까 이쯤에서 이 모든 그 전말을 가장 그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정윤회가 아닐까 싶어요. 그 정윤회 입을 열게 해야 되는데. 지금 입을 열어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 인터뷰에는 뭐 크게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지가 그리고 않고. 정윤회 아버지의 인터뷰가 더 쇼킹했죠. 최순실 한국 금융공기업의 네. 이사지로 맞아요. 갔어요. 근데 출근을 안 했. 출근을 안 하고 있다 그러대.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 증언을 해주면은 박근혜 씨의 이 국기문란에 있어서의 핵심 증인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거기 본인이 이제 지인을 통해서 나온 그 언론 구절이 그거예요. 내가 최종적으로 쓴 연설문을 올리면 어디 가서 연설문이 바뀌어서 온다, 이상하게 바뀌어서 네. 온다. 그래서 괴로워했고, 또 하나는 이정현이 홍보수석일 땐 그래도 견딜만 했는데 이정현이 나간 다음에 정말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지인들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정권 입장에서는 이 사람 입을 막아야 되는 저는 그게 있다고 그렇죠, 보거든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뭐 탄핵이나 하야 이런 사유로 간다고 하면 조인근 자체가 아주 중요한 핵심일 수밖에 없잖아요. 논란 자체가 이렇게 연설 정유라인지 아닌지도 확인이 안 되고. 그 애는 정유라일 수 없어요. 정유라는 왜냐면 아니고. 그때 이미 애를 하나 데려왔다 그랬으니까 나이로 쳐도 22살이 넘어야 되는 애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몇 살이었다는 기록은 그렇죠. 없어요. 훨씬 많이 먹었을 가능성도 있죠. 네. 그게 애가 아니고 동생일 수도 있겠구나. 그죠? 그 이제- 머리가 빨리 도세요. 자, 박원님 빠요. 아주 막 나가시는구나. 뭔 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우리는 그냥. 근데 어쨌든 그건 인터뷰에 나온 내용이에요. 예. 이야기 너무 셌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그런 이야기를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그 정호성 이야기 다음에 조인근 이야기가 아까도 한 번 더 나왔었지 않습니까? 네. 이분이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의 핵심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핵심인데 그건 행위를 한 핵심이 아니고 그렇죠, 덮어씌우려던 핵심인데 지금 사라져서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니 지금 어디